이제 지옥문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곧 서울 5억, 경기도 3억 시대가 올 거다. 그냥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그냥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지 학습 효과는 1도 없어요.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도요, 이전에 이어서 저희 다양한 오픈형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을 가지고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쵸. 네. 예, 이게 그동안에 이런 걸 왜 소재로 삼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네.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그리고 다루고 싶었던 주제들이 이렇게 커뮤니티에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꺼내기에는 이건 조회수도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제 언급을 못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PD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이제 공감도 되고, 네. 그러니까 공감이 중요한데 사실 제가 그냥 얘기를 꺼내면 공감이 네.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이 컨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가 없으면요, 그리고 조회수가 늘지 않으면 이 컨셉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많이 봐주세요. 네.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글이에요. 제목이요, 부동산 시장 곧 더블딥 나온다. 네. 이래서 이제 현재 이 기간 조정이 거치며 두 번째 하락장이 시작된다. 네. 이제 지옥문이 시작되었다. 지옥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다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하락이 나올 건데 왜 하락을 하냐? 이 상간에 이미 서서히 붕괴 중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다. 네. 여러 매체에서 이미 저출산, 지방 소멸 뉴스 계속 나오고 있다. 더 이상 부동산을 받아줄 인구가 없다. 네. 이런 요인으로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에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이 망한다.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시점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라. 네. 곧 서울 5억, 경기도 3억 시대가 올 거다. 왜? 일본이 그랬습니다. 네. 일본 도쿄 평균 집값이 6억입니다. 우리 서울도 3억 시대에 올 거다. 이런 글을 올리면 알아요. 반응이 어떻게 올지 알았어요. 네. 개거품 물고 달려들 걸 압니다. 네. 비싸게 샀으니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거든요. 네. 매수 주체는 없는데 호구들은 계속 생겨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옛날처럼 정보력이 없을 때야 가능했던 떴다방 카더라 통신이 먹혔지만, 네. 지금은 유튜버도 정말 활성화되고 정말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네. 요즘 시대는 모든 게 오픈되고 정보, 교육열 등등 상한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안 먹힌다. 네. 한마디로 호구들이 똑똑해지는 시대이다. 네. 그래서 비싸게 여론에 휩싸여서 매수한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호구이다.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네. 정말 조회수도 많았고요. 네. 댓글이요. 정말 많았어요. 네. 제일 많았던 댓글이요. 네. 너무 나갔다. 서울 5억, 경기도 네. 3억. 너무 나갔다. 네. 손절합니다. 이런 네. 댓글도 많고요. 정말 많은 의견들이 좀 왔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줬어요. 네. 하락장이 더 시작될 거고,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인들도 해주셨고요. 네. 언제까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호구가 될 거다. 네.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소장님도 이런 글에 네. 한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두 번째 하락장이 올 거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의십니까? 더블딥이 오죠. 지옥문 지옥문 옵니다. 옵니까? 네. 네. 그럼 지옥문 맞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옥문이 시작되는 이 요인들, 상가, 저출산, 지방소멸, 인구 없다. 네. 동의? 쭉쭉 가십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시작 지옥문은 맞는데 네. 틀렸다. 요인이, 분석 요인이 완전히 다른데, 네. 지금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게요. 사실 저는 뭐 똑같이 지금은 하락장을 얘기하지만 보통 다른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락 요인으로 저는 시장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 요인이 그럴듯하지만 다 오류가 있어요. 일단 상가는 서서히 붕괴 중이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다. 자, 이 부분을 굉장히 따져보면 참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구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인구가 없으니까 이제 가장 먼저 상가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동산들도 붕괴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주택이 붕괴되는 수준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네. 상가 붕괴가 인구 때문이냐, 아니면 그리고 상가 붕괴가 주택 시장하고 연관이 있냐를,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연관을 시키는 거거든요. 상가 붕괴가 주택 시장하고 연관이 있다라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도시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장 성공한 지역이 보면 위례나 신도시를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신도시들 가보면 네. 아파트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르는 과정에, 자 보시면 오르는 과정에 상가가 꽉 찼다가 상가가 이렇게 그 빈집이 생기면서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을 겪었는지. 그러니까 상가가 꽉 찼다가 상가의 공실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까지 떨어진. 네. 근데 실제로 보면요, 그런 게 아니고 상가는 이미 공실로 있었어요. 위로 신도시가 한참 올라갈 때도. 네. 아파트 가격은 막 올라가는데 이미 공실로 다 공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네, 맞아요. 그럼 그 공실이 만약에 연관성이 있으면 상가 공실이 올라갈 때는 좀 뭔가 활성화되고, 왜냐면 인구도 많잖아요. 네. 근데 상가 붕괴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공실이 많은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채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안 다뤘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 문제다. 예, 시스템의 문제고, 이거는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부동산하고 상관이 없이, 그리고 상권이 무너지지도 않아요. 상권이 형성된 데는 네. 계속 상권은 돌고 돌면서 네. 좋은 상권은 계속 형성이 되고, 무너진 데는 그냥 무너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붕괴 중이라는 게 이제 이미 이전부터 상가는 붕괴된 데도 있었고, 네, 이거 잘 되는 시장이 데도 하는 거 있고. 상관없다. 네, 그래서 그냥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지 이거를 뭐 주택시장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상가 수요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붕괴되는 걸로 연계 잘못 분석하는 이건 그거를, 시스템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공실 문제 이런 것들의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이제 소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하락 시장에서는 인구 소멸 가지고 많이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이 오류는 뭐냐면 시간차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도, 예를 들어서 인구 소멸이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분위기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막 관심 있고 이런 데들은 대부분 다 도시거든요. 작은 도시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도시는 뭐 어떤 사람 또 인구 집중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데들도 인구 집중이 돼서 인구 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씀 중에 인구가 감소해도 가격이 올랐던 도시가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도 지금 실제로 보면 대구, 부산, 네. 그 다음에 서울 다 인구가 줄었어요. 집값 올라가는 동안에. 그런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또 항변하는 이제 이론으로 뭐가 생겼냐면 세대수 증가를 네네. 꼽았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일치하려면 세대수가 올라갈 땐 가격 올라가고 세대수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계속 일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여러분들은 뭘 모르냐면 가수요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수요와 지역에 상관없는 이동수요, 원정투자 수요, 이런 것들이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세예요. 근데 여러분은 전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구가 줄어도 전세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보통 전세는 실수요다 해가지고 또 네. 인구에 되게 연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전세 이론을 제가 이제 설명을 쫙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유튜브 상에서 사실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 강의에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료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나온 요인들은 다 맞지가 않다. 1차적 요인이 네. 아니다. 네. 하락을 이제 이끄는 요인이 아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선생님? 서울 5억, 경기도 3억 시대 온다. 이거는 안 와요. 이 댓글로도 정말 원칙적 시세인데 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뭔가 기준점을 딱 세워놓는 것 같아요. 네, 가격 네. 언제까지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을. 제가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류가 이런 거예요.
가격.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분석하고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뭐 너무 많은 요인들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를 아주 간단한 기준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아, 어려우니까 됐고 쉽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간단한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기준을 잡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억짜리 집을 사면은 어떻게 하냐. 팔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10억대만 팔아야지. 그쵸. 그럼 네. 목표가가 있잖아요. 네네. 네, 얼마 되면 찍으면 판다. 이 사람은 무조건 후회해요. 10억이 되면 안 네네. 된다, 망한다. 네. 왜 후회할까요? 그러니까 자 10억에 팔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가격이 오르다가 네. 9억 5천 찍고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팔았었어야 되는데. 예, 팔지 못하고 갖고만 있으면서 오르는 즐거움은 누렸는데 결국엔 손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을 찍지 못했으니까 네. 최고가가 10억이 도달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상황 10억이 왔어요. 팔았죠. 그런데 11억 찍고 12억 찍고 15억 찍고 20억 찍었어요. 이 사람은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니까 수익이 나도. 네, 5억을 버는 거죠. 기분 좋았을 거예요. 팔은 당시에는. 근데 좀 지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죽을 진짜.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펴가지고 네. 가격을 정해놓는 거예요. 10억에 팔아야지. 그리고 이 사람처럼 5억 될 거예요. 떨어지면 사야지. 5억 절대 안 옵니다. 네, 절대 안 와요. 떨어지긴 하는데 5억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진님이 초보자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가격을 정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흐름을 보고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가 보기에는 이 네. 흐름을 보는 게 네.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뭔가 기준을 딱 잡고서는 하려는 것 네. 같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하려는 게 오류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고자 하는 게 오류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네. 시장은 쉽게 파악이 안 돼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쉽게 가려고 하면 공부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알아서 기준 몇 가지 가지고 네. 그냥 자기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잘 연결을 해서 지금 자기 기준을 삼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으면 쉬워지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쉽고 네. 뭔가 그럴듯하고 논리적이에요. 명쾌하니까요, 네. 뭔가. 그렇지만 다 틀렸습니다. 이게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나온 얘기가 네. 요즘엔 정말 없는 게 없잖아요, 정보가요. 네, 네.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 네. 약간 이런 게 네. 그런 것도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독이 된다라기보다는 모든 걸 다 흡수. 자, 시장 분석을 네. 똑똑해지면 잘할까에 이제 문제거든요. 네. 네,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 똑똑해진다요. 사람이 똑똑해지면 시장 분석을 잘하고 투자를 잘할까인데 네. 아니, 똑똑해지는 거하고 시장 분석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똑똑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똑이라는 게 네. 일종의 시장 분석으로 치면 헛똑똑이가 되는 거죠. 나름대로의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논리로 철두철미하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얘기를 해보면 와, 이 사람 진짜 아는 거 많다. 똑똑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장 분석에 틀리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핵심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석 방법이 뭐냐면 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갑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그래서 저는 시장의 성격부터 파악을 해요. 그거에 따라서 펼쳐지는 요인의 결과치가 다 다르거든요. 이 시작점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네. 달라요. 그래서 저랑 나머지 전문가가 다른 점 딱 꼽자면 뭐냐면 시장의 성격이 다르다요.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니까 흘러가는 내용 자체가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틀어지는 결과치는 동일할 수 있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확률은 50%거든요. 네. 오르냐 내리냐 네. 예, 이건데 분석 방법 얘기하는 과정은 완전히 달라요. 일반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기법으로 분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머지 전문가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평온한 시장을 놓고 분석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안정시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열된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과열된 시장.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재기 상황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뭘 비교하냐면 마스크 시장. 자, 마스크 시장이 있어요. 지금의 마스크 시장과 코로나가 생겼을 때, 막 창궐했을 초기에, 때, 네. 그때 그때 마스크 시장 비교해보면, 우리 이제 겪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줄 서서 여러분, 맞죠? 3년 전에 마스크를 어떻게 샀는지 기억을 돌려보세요. 지금하고 상태가 똑같습니까? 그때는 제가 볼 때 옆에서 보면요. 미쳐 있었어요.
엄청 클릭하고 그랬었죠. 줄 서. 그냥 미친, 네. 예, 미친 거 외에는 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자기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까? 없죠. 예, 내가 가진 돈, 뭐 이런 거 아무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석을 하잖아요. 내가 가진 돈으로 이걸 얼마를 살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에 올라요.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못 사는데 하고 있는데 또 올라.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 필요 없어. 빨리 사야 돼. 맞아요. 클릭. 딱 이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올라간다 싶으면 사람들이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인구 요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약간 내가 맞다. 내가 하는 게 다 옳다. 그리고 네. 난 돈도 벌어봤다. 막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마스크 시장을 얘기를 하면 똑똑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자꾸 시장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하는데 문제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얼게 되냐? 결국엔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높은 가격에. 조금 빨리 참여했으면 마스크를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나중에 분석하다가 때를 놓쳤어요. 그러고 봐서 보더니 이 10,000원이 돼 있어. 그럼 결국엔 10,000원에 사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여기에 분석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똑똑해지면 손해보는 상황.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습 효과는 1도 없어요.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똑똑해졌는데 똑같은 10년 전에 사람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학습 효과도 있고 네.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다. 네. 지금은 다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겪어봐서 옳은 경험은 언제 발휘를 하냐면 시장이 이제 방향이 맞을 때. 상승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사람은 하락 시장 때는 막 틀려요. 상승 경험만 남아있어요. 근데 상승장이 되면 이제 그 경험이 효과를 좀 발휘하죠. 방향이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네. 행동할 수 있다. 근데 이분들이 겪는 오류가 뭐냐? 하락장에서 똑같이 상승장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막 사야 된다. 네. 오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막 네.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에 대한 경험도 필요한데 하락장을 경험하지 않은 게 있죠. 그리고 너무 빨리 잊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 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네. 그때는 뭐 그랬었지. 예, 그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번엔 달라. 약간 이런 게 많죠.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는 분석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미 알려졌잖아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거를 파악하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